포피 초대석. 안녕하세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이창훈입니다. 지난 11월 4일은 한글 점자가 반포된 날을 기념하는 점자의 날이었죠. 올해가 어느덧 88불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글자를 보게 하는 이 점자, 방송을 할 때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점자 정보 단말기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포피 초대석은 점자의 날을 맞아서 한국점자도서관 육군의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동안 많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거든요. 반갑습니다, 정말. 저도 맨날 방송에서만 뵙다 오늘 네. 뵙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대화들, 네. 또 심도 있는 대화들,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한국점자도서관 육군의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고 중요한 인사인 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점자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뭐 언론에 공개된 저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점자는 6개의 점을 돌출시켜서 읽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6개의 점을 63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글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만들어진 글이다 보니까 초성, 중성, 종성을 풀어쓰기 방식으로 점자를 표기하죠. 네. 풀어쓰기 방식으로 표현하고 돌출돼 있다. 네. 참 사람들이 만져서 이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뭐 눈으로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점자의 날은 사실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날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네. 이 점자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1926년에 점자가 창안된 이래에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점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자가 그렇습니다. 되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중도장애 하신 분들이 특히 점자를 만남으로써 나 다시 세상에 태어났어라고 할 정도로 점자는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자의 날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한글날을 중요시하듯이 점자의 날은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자를 발전시켜 가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 책임감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9일이 지금 정말 한글이 반포된 날이잖아요. 네. 저에게 있어서 정말 11월 4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 아님을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 점자를 잘 읽으시죠? 저는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점자를 접했던 책은 어떤 책이었나요?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 점자도서관에 직원을 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요. 저희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책 만드는 일을 많이 돕고 했는데요. 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접한 게 성경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1969년에 점자도서관을 창립한 이래에 많은 책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점자 성경, 점자 찬송가도 참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사실 점자 성경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제가 만져봐도. 그렇죠. 66권이 일단 점자책으로 20권이 나오고요. 네, 벽면 한 면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가장 많이 참 점자가 쓰이고 또 가장 많은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마도 이 점자 도서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이 현재 일하고 계신 한국점자도서관 어떤 도서관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점자도서관 역사, 아까 잠시 1969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 문을 열게 된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각장애인, 본인이 네. 시각장애이시셨는데요. 네. 당시만 해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교육도 받았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주위를 막상 돌아보니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안타깝게 여기는 가운데에, 외국도 들여다보니까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평생 사유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도서관을 통해서 점자책을 만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읽힘으로 인해서 자립자활의 근간이 되겠다. 아는 것이 곧 힘이다라는 생각으로 점자도서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는 이제 유복한 가정이셨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셨거든요.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으로 우리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 69년, 70년, 그때 60년, 70년대는 차도 타기 힘들었고요. 네. 정말 차별이 심했죠. 네. 그랬었죠. 그 당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택시 타는 거, 버스 타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고요. 뭐 손님 만나러 다방에 들어가면 저 동양하러 온 줄 알고 쫓아내기 일쑤였고요. 뭐 그런 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또 과정에 점자를 도서관을 창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창립했을 당시 이제 그때 얘기를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으면 사실은 같은 친구분들조차도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해요. 돈 가지고 자식 잘 키워야지. 그건 뭐 하는 일이냐. 이제 그러실 정도. 그런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도서관이 주는 그 중요성, 그걸 깨달으시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나중에 한 10년 되니까 이제는 뭐 더 나서서 이 도서관을 살려야 된다 할 정도로 도서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개인적인 성공, 높이를 많이 보기보다는 깊이와 낮은 곳을 계속 바라보셨던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장애 도서관인 만큼 우리 사실 일반적으로 이 도서관 하면 뭐 많은 일반적인 도서관과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점자도서관만의 어떤 차이점, 차별점이 있나요? 네, 한국점자도서관 하면 이름도 다르죠. 네, 이름이 다르네요. 네, 그것처럼 방법도 다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고요. 네. 서비스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공공도서관을 직접 아이들 손을 잡고 직접 찾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점자도서관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직접 그러니까 도서관에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이용자를 찾아가는 거죠. 이용자를 찾아간다. 네, 이용자가 도서관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이용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간다. 네. 네. 그래서 우편 대출을 해서 무료 우편 대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80년대 처음으로 이동 도서관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으로 직접 책을 배달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이제 택배 대출이 무료로 되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세상이 열렸고요. 또 저희는 대형 버스는 북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북버스요? 네. 그러니까 이제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건데요. 네. 이 버스에다 책을 잔뜩 싣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책을 빌려주는 일도 합니다. 네. 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사실은 다 특수한 자료죠. 장애인들에게 맞춘 맞춤형 도서라고 할 수 있는 점자도서, 점자라벨 도서 또는 뭐 음성 도서, 데이지 도서 네, 네. 뭐 이런 다양한 도서들이 책이 특성이 일반 책과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딱 한마디 딱 들어오는 게 저는요. 우리가 이용자가 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간다. 네, 도서관이 그렇죠. 움직인다. 도서관이 움직이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분명히 또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점자책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다라는 것들 많이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네. 먼저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촉각과 청각을 통해서 음성도서, 점자도서를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시대를 바꾸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그 개념을 이해시킬 것인가. 특히 우리 장애 아동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게 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물의 개념을 이해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이제 장애와 비장애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회 전반에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렇죠. 함께 읽고 소통하는 것이 그 책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을 먼저 사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 이제 먼저 터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네. 어떤 이런 책인가요? 책은 동물의 이 표피, 털이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만져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깃털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실은 모형을 만들어서 박제한 것들을 만지거나 장난감을 통해서도 독수리는 만져볼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독수리 자체를 만질 수는 없잖아요. 없죠. 위험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깃털을 통해서 독수리 깃털이 그렇게 생겼구나라고 만지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든지요. 그러니까 질감의 차이가 또 있더라고 확실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독수리 그러면 옛날에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런 걸 만져보지 못하고 네, 자르신 예전에는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독수리 하면 그래 독수리 개념 그러니까
들은 건 있는데 독서를 정말 설명하라고 하면 그 깃털이라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얼룩말은 얼룩말의 느낌을 네, 줬고요. 얼룩얼룩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생선 비늘입니다. 물고기 이렇게, 비늘. 네. 우리 엄마들은 늘 부엌에서 사용하지만 만져보지만, 아이들은 네. 만져보기 어렵죠. 네. 그다음에 코끼리, 코끼리가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치타가 있고요. 치타. 털이 아주,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자 라벨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 형이 이제는 동생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책 읽어줄게.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그렇네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우애가 생기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형 최고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 가정에서 함께 소통하는 대화의 매개체가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책 읽기가 그냥 급성장해서 독서 활성화가 오고요. 지금도 저희 도서관은 이 책을 이게 2006년부터 했는데요. 지금 벌써 2014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었던 유치원생이 지금 거의 중학생이 됐거든요. 그 애가 지금도 책을 빌려가요. 그거는 자기 동생한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데 사실 그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청각장애도 비장애 형제와 부모 자녀가 읽을 수 있는 수화를 그려지는 책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나 성인들 그런 책만이 아니라 점자 도서나 음성 도서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책을 갖고 있습니다. 라벨 도서 뭐 또는 초록 도서 네.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책들인 거죠. 네. 또 저시력 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큰 글자 도서, 큰 글자 글자 크기를 도서. 크게 한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연령별 장애 유형별 책을 맞춤형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여주셨는데 네.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의 책은 어떤 건가요? 성인분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전자책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책이 계속 많이 읽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점자책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책이 상당히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중도장애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성 도서로 많이 가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데이지 도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전자책이 찾아가기가 되듯이 음성 도서 카세트 테이프는 그 잘 안 됐던 것이 어려웠죠. 네. 찾아가기가 되고요. 책갈피가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의 책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촉각도서나 점자 라벨 도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 또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다양한 취향에 따라서 이런 책들을 많이 좀 봐야 할 텐데 이게 사실 책은 읽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좀 정책들을 펴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 책들이 있는 걸 모르셔서 이제 더더구나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급성장, 이제 독서가 급성장이 됐어요. 이제는 버스만 가면 아이들이 전부 막 너도나도 올라와서 서로 내가 빌려갈까, 내가 빌려갈까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 활성화가 됐고요. 성인분들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문학이 아니라 더 인문과학이나 기술과학 책들도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독서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전달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편 대출하다 보면 5일씩 걸리는데 지금 이제 하루면 가는 택배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동 도서관으로 직접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일단 책을 한 번에 받을 때 한 줄이 다 받습니다. 아시죠? 점자책이 한 권이면 네, 네 권에서 네. 삼국지면 거의 30권, 40권이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10권씩 뭐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읽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독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더 많은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맞춤형 책과 그다음에 전달 방법에 개선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독서하는 그 독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시고 또 발로 뛰시면서 계속해서 네.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도 좀 더 이런 책들을 내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문화,
그런 정책도 나와지고 또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더 많은 책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 월등히 책을 더 많이 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읽고 싶은데 읽을 책이 없어서 못 읽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지만 양적으로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급선무이기도 하죠.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면서 혹시 그 기억에 남았던 사례들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지금 그 시각장애 아동들을 둔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 네. 또 중도장애 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이제 저를 만나면 막 네. 저 멀리서도 뛰어오셔서 제 손을 네. 막 꼭 잡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관장님 만들어주신 책이요. 우리 교실에서 학습 교재를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뭔가 설명할 때 너무 그 설명하기가 좋아요. 라고 한다든지 우리 시각장애인 어머님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점자 손가락 아프다고 잘 안 읽었는데 그렇죠. 이 점자 라벨 책을 통해서 촉각토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휘력이 풍성해지면서 또 형제 간의 그런 우애 이런 것도 좋아지고 자기 표현력도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럴 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19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는 교과서나 점자책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종이책밖에 없어가지고 그러셨죠. 너무 아쉽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네. 좀 더 늦게 태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 부모님들이 시각장애인 네. 당사자인 부모님이신 분들, 그러니까 50대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녀분들이 이제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렇죠? 뭐 네, 아니면 30대 그렇죠. 이러면 그분들이 그런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땐 이런 책이 없어서 정말 책 읽어주고 싶었는데 읽어주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셔요. 그래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시대가 그러니까 좀 더 문화가 바뀐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또 사명감을 느끼시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편히 많이 쓰이는 어떤 물건들 이런 분의 점자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많은 분들이 보면서 와 이게 있네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점자 보편화를 하면서 제가 또 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너도 나도 사람들이 점자를 알게 되면 프로야구 경기장에 전광판에 예를 들면 이창훈 씨 사랑해요라는 걸 점자로 표기해서 누가 애인이 쓰신다면 어떨까요? 황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감탄하겠죠? 네. 감동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점자가 시각장애인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실 점자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공감되고요. 또 저도 점자 보편에 앞장서야 할 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점자가 사실 근데 수화에 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다른 이야기 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점자하면 꼭 손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벌써 한 30여 년 벌써 제 인생이 거의 점자가 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점자를 제 손으로 읽는 줄 아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력의 장애를 가져야만 여기에 집중을 해서 손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점자는 눈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장벽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기기호처럼 점자도 그냥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든 개인적으로 뭐 졸업작품을 하든 누구든지 자기가 이 글씨를 이렇게 뭐 하나 쓴다. 그러면 이 밑에 그냥 한쪽에 점자도 같이 표기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우리가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수화로 막 얘기하면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손을 막 움직이는 것처럼 수화로 움직이면 거기 그 자리에 청각장애인 앉아있을 때 같이 대화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점자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세상에 살면 그분 위해서 특별히 뭘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같은 세상에 같이 공유하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으로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점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시각장애 아동들이 나이 다음에 커서 정치가가 될 거야. 나이 다음에 커서 판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커서 나는 안마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은 이제 다 잊어버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요. 할 일은 많다고 누군가 얘기했죠. 정말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거고요.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각장애 아동들이 더 많은 꿈을 펼쳐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많은 곳곳에서 그들의 역량을 특히 우리 이창훈 선생님처럼 굉장히 그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다 펼쳐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는 어휘 자체도 우리 생각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서로 다른 옷. 오늘 선생님은 밤색을 입었고 저는 좀 주황색을 입었는데요. 네. 서로 다른 옷 색깔을 입은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른, 네.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거에 저희 한국점자도서관이 조그만 표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마디 질문 더 하겠습니다. 네. 육군의 관장님에게 점자란 뭔가요? 점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점자란 제 인생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요. 점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요. 그 거울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참 이야기 나누면서 책을 또 읽는데 그치지 않고 또 책을 읽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점자를 통해서 또 다양한 직업군, 저처럼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매개가 아닌가. 오늘은 점자 예찬을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귀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 나누신 육군의 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자의 날을 맞아서 준비한 포피 초대석 17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